네,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정말 좋았는데요. 네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우리 증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가 1970선 이탈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반적인 관망 심리가 좀 짙게 나타났다라고 일단 기본 바탕을 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 오전에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한 0.2%가 마이너스가 좀 났고요. 또한 전년 동기 0.6% 증가밖에 못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저물가 지속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반짝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결국 미국 고용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앞둔 경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출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재부각 될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 달러 환율 상승이 좀 나타났고 그에 따른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코스피가 반등세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1970포인트 정도 아래에서 좀 마감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 딱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의 매도는 일시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포지션이 변환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그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원 달러 환율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식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 상승 시에는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났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그 금요일 밤에 발표된 그런 미국의 그런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재차 하락세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최근 환율과 연동한 외국인 매매 행태를 근거로 본다면 다시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환율과 관련된 그런 동향도 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좀 높다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이익 모멘텀이 신흥국 내에서는 가장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PBR 기준 0.96배인 수준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또한 수익성 역시도 전반기보다는 예상치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외국인을 유인할 요소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은 있다는 점에서 좀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매 그 수급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의 흐름과 동행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매 다시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어쨌든 시장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3분기 어닝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7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예상을 했습니다.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 그를 앞두고 전후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지금 6조 5,800억 원대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네. 지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좀 크지 않다는 것이 좀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새롭게 시작한 삼성페이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상장성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하나 또 관전 포인트는 특히 최근에 주주들을 향해서 항상 실망시켜왔던 주주 환원 정책이 전향적 차원에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2분기에 나타났던 삼성물산 합병 시 일부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가 좀 심하게 나타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면서 기대와 실망이 그런 계속으로 반복하는 바람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경영진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하단 부분에 아직도 놓여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신규 매수는 과연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새로운 정책이 좀 기대대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좀 달리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만약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보유는 하되 새롭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그와 함께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일단은 예비인가 신청이 만료가 됐습니다. 3파전으로 압축이 되어 있죠. KT와 카카오, 인터파크까지 그 안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3개 컨소시엄 중에서는 뭐 한두 개 정도가 예비 인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앞서고 있다는 건 다음 카카오가 좀 앞서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은행 인가를 위해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뭐 지급 결제 기업이라든지 신용평가 기업 그리고 정보 보안 업체까지도 테마로서 계속 그 선정 전까지는 테마로서 움직일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선정 전까지는 3개 컨소시엄 업체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일단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좀 상승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실 박스권에서 약간 혼조 국면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뭐 크게 상승할 때 추격 매수는 뭐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말까지는 박스권을 이용한 전략이 좀 필요한데 박스권 상단에서는 뭐 매도로 좀 접근하시고요. 또한 하단 근저 시에는 매수하는 매매로 좀 이렇게 한정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이들 업체들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내에서의 한정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관련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변동성은 짙은 모습이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한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실적 시즌에 진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관심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추정 실적 상향이 좀 조정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건설, 통신,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 추정이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따라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전략을 일단 시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승폭이 확대시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오늘은 대림 산업을 좀 갖고 나와봤는데요.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실적 바닥 확인 후 상승하는 국면이 지금 진입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중동에서의 그런 저마진 부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주택 경기 활성화에 따른 이익 증가도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좀 흑자 전환되는데 한 7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영업이익 그 증가 추이가 2016년까지 양호하게 좀 전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그 시즌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턴어라운드 종목이라는 점에서 대림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오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 컨센서스 상향될 만한 종목으로 건설과 통신, 자동차 업종을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대림산업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분기에 대규모의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던 정말 충격적인 조선 3사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그런 그 분위기가 매매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관심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만 뭐 실적이 뭐 뒷받침되지 않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건설업도 사실 많이 하락한 업종 중에 하나고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선업보다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으로서의 그런 매매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테지만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10월 5일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말도 있고 오히려 매출액이 급증했다라는 아주 호재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화장품주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시장의 관심은 사실 뭐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신중한 매매가 시장 전반에 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소비 관련 흐름이 아직까지는 지금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그런 이슈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번 그 이전에 한번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았고 또한 한번 그 수급도 한번 좀 많이 좀 균형을 좀 이런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금 현재 중국 관련 소비주를 따라가는 그런 뭐 전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도 좀 압축하는 종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국내적으로 소비가 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중국에서의 그런 어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대형 그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지금 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면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대형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화장품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 전략과 함께 전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